노벨상 수상자들조차 이게 대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의 3분의 1을 찾아 나선 놀라운 여정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기자가 노벨상 수상자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돼요. 그 연구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주세요. 아니, 수십 년 전에 순수 과학 연구랑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막강한 전자를 길들이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 전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인류는 이 전자를 어떻게 길들여서 지금 우리 세상의 기반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전화기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전자라는 게 뭔지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발명됐습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을 가져다 썼을 뿐인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멈추질 않았죠. 그러다 1879년에 전류가 사실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1897년에 그 입자의 정체, 바로 전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0년대 드디어 이 전자를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장치, 바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와,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이 전자로 이루어진 은하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에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은 전자가 빽빽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 전자로 된 은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했던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겠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아주 간단한 마법 같은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래프 란다우의 원리라는 건데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하나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걸 그냥 산수처럼 더하기만 하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원리는 물리학의 황금률, 거의 법칙이나 다름없었어요. 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죠. 기존의 물리학 상식을 그냥 한 방에 박살내버린 바로 그 문제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호르스트 슈테르머와 데니엘 추이가 만든 실험 환경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원자 두 개 층 사이에 전자를 아주 얇게 쫙 깔아서 가둬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 그러니까 거의 영하 273도, 절대 영도까지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자기장보다 100만 배나 더 강력한 진짜 어마어마한 자기장을 쾅 하고 걸어준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100년 전에 했던 실험에서는요, 예측했던 대로 아주 깔끔한 직선이 나왔어요. 그런데 1982년에 슈테르머와 추이가 얻은 결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뭐랄까, 계단처럼 뚝뚝 이렇게 끊어지는 이상한 곡선이 나타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을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계단의 위치를 보니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보다 정확히 3배가 높은 곳에 찍혀 있는 거예요. 딱 3배요. 이건 뭐 측정 실수 같은 게 아니었어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3이라는 숫자 앞에서 두 과학자는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까지 한 가설을 내놓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가 아는 전자가 아니라 그 전하량의 딱 3분의 1만 가진 그런 새로운 입자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뭐였죠? 전자의 전하량은 자연의 최소 단위고 절대 더 쪼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원칙이 틀렸다는 걸까요? 과학계 전체가 정말 거대한 질문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새로운 전자의 춤입니다.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낸 해결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버트 러플린입니다. 과연 그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퍼즐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러플린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기존의 그 간단한 1 더하기 1은 2 규칙,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는 방식이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려 수천억 개의 전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전부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답은 양자액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별한 환경에서는 전자들이 더 이상 제멋대로 움직이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액체 덩어리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수천억 명의 댄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춤을 추는 그런 거대한 군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수천억 개의 전자가 함께 춤을 추는 양자액체 안에서 군데군데 작은 소용돌이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소용돌이들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입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짜 입자들, 이 소용돌이들이 원래 전자가 가진 전하량의 일부만 뚝 떼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바로 정확히 3분의 1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진짜로 쪼개진 게 아니었어요. 수천억 개의 전자가 함께 춤을 추면서 만들어낸 그 집단적인 움직임, 그 소용돌이가 우연히도 전하량 3분의 1을 가진 입자처럼 보였을 뿐인 거죠. 와, 이렇게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러플린의 이 이론 하나로 모든 게 완벽하게 설명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의 과학, 내일의 세계. 그렇다면 이 엄청난 발견이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요, 기술과 과학이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극한의 저온과 초광력 자기장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이런 과학적 발견이 가능했고요. 이제 이 과학적 발견이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의 씨앗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1897년에 전자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하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에 쓸모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 현대 문명 전체의 기반이 됐잖아요. 자, 그럼 1982년에 발견된 이 양자액체. 지금 당장은 그냥 신기한 과학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과연 미래의 저 물음표 자리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게 될까요? 그건 정말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노벨상 시상식 연설에 나왔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그 누구도 전자의 발견이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처럼요. 우리도 지금 이 양자액체라는 발견이 미래에 뭘 가져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진 거죠. 결국 과학의 역사라는 건요, 이런 끊임없는 질문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저건 왜 저럴까 하고 던지는 순수한 호기심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직 답을 모르는 이 수많은 질문들 위에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가 세워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